다리 할 때는 약간 살짝 흔히 말하는 공장형 그런 병원들 있죠. 사람과 에너지를 피부 밝기나 또는 털의 굵기 또는 밀도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아예 화상의 위험성이 없을 만큼 약하게 쏘는 거예요. 대신에 횟수를 막 20회 이렇게 엄청 늘려서 자주자주 받게 하시죠.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제모가 제대로 안 되고. 안녕하세요, 오라큐TV 이상경 원장입니다. 요즘은 피부과에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피부과에 오시면 제일 많이 찾는 시술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추천하는 시술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단연 시술 비중 1위를 차지하는 제모 레이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모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을 Q&A 형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제모 레이저만 해도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게 제일 좋냐? 아마 뭐 제모에 관심이 생기셔서 대충 검색만 해보셔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레이저들에 대한 내용을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가장 자주 접하는 레이저 이름들이 뭐 아포지, 젠틀맥스, 그리고 클라리티 정도일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의 파장대 때문인데, 얘네가 이제 755나노미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모에 제일 효과가 좋은 755나노미터 파장대를 사용하는 레이저가 아포지, 그리고 젠틀맥스, 클라리티 정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모 레이저를 검색하면 자주 접하는 레이저 기계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효과도 좀 궁금하실 텐데, 사실 효과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가 차이 나는 경우는 이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시술하시는 분들이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모는 또 은근히 시술자 손을 많이 타거든요. 제모 레이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많이 아파요. 사실 제모 레이저는 안 아프면 이상하죠. 그게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그 레이저 에너지가 털 줄기를 타고 모낭으로 들어가서 모낭 안쪽에 그런 구조물과 그리고 줄기세포를 파괴를 해야 이제 제모가 되는 건데, 사실 모낭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그 모낭의 주변으로 아주 미세한 신경들이 또 다 둘러싸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미세한 감각까지 다 느껴지거든요. 이러한 민감한 신경이 모낭 하나하나를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부위를 레이저를 쏴서 다 파괴를 하다 보니까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신경들도 매우 그 분포가 다양하고 사람마다 민감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통증은 사실 좀 개인차가 있는 편이에요.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털이 굵을수록 그리고 밀도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하고, 부위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해요. 부위에 따라 뭐 털의 굵기나 밀도, 감각신경의 민감도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취연고를 안 바르고 할 수 있을 정도부터 해서 마취연고를 발라도 레이저를 쏘면 와, 씨, 이거 마취한 거 맞아? 이 정도 통증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딱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통증입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이제 셀프 제모를 좀 해봤는데 저는 다리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다리 할 때는 약간 살짝 욕 나올 정도? 다른 시술이랑 좀 통증을 비교해 보자면 많이 아플 때는 뭐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뭐 리쥬란 뭐 스킨보톡스를 마취 안 하고 맞을 때 정도 통증. 제모 레이저 받으면 영구 제모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영구제모네 반영구제모네 말이 많은 것 같긴 하던데, 사실 영구제모는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영구제모라는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모낭 하나하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적절한 출력의 값으로, 그러니까 충분한 출력의 레이저로 치료를 하면 모낭의 줄기세포가 파괴가 되고, 그 부분은 아예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줄기세포 조직 자체가 흉터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털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모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이 돼서 그 구조가 파괴가 돼야 되는데, 털이 너무 얇거나 또는 털이 너무 까맣지 않거나 또는 피부색에 따라서 피부가 너무 까마면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제모 레이저는 멜라닌을 타겟팅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잔털처럼 이제 털줄기에 멜라닌이 별로 없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 이제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피부가 너무 까매. 털줄기에 있는 멜라닌을 우리가 타겟팅을 하는데 그 주변에도 멜라닌이 있잖아요, 피부에도. 그렇게 하면 레이저 에너지 자체가 분산이 되고 결국 피부에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화상도 잘 입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제모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제모가 이제 줄기세포도 파괴가 안 되고 이러면 걔네가 줄기세포가 남아있죠. 얘네는 새로운 털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영구 제모가 된다 안 된다 입장 차이는 사실은 시술하는 그런 임상 의사가 생각하는 영구 제모의 개념과 근데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영구 제모의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괴리에서 오는 어떤 논란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실제로 논문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은 이제 제모를 한 600명 정도에서 제모를 하고 11.5년 뒤 팔로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약 대부분은 80% 이상의 그 환자분들이 시술 상태가 유지가 됐고 결국 이 얘기는 영구 제모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치만 중요한 거는 100% 털이 제거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거가 안 된 털도 있지만 제거가 된 털들은 결국 올라오지 않고 유지가 됐다. 11년 동안. 사실 근데 환자분들,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영구 제모는 100%싹 없애고 아예 안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시술 받고 없어졌다가 얼마 후에 다시 자라난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제거가 힘든 그런 잔털들이 타버리기만 하고 모낭의 줄기세포는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시 자라나는 경우인데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굵은 털은 제거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잔털들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잘 보이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잔털 자체는 제거가 쉽지는 않아서 100% 제거도 사실은 쉽지는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남아있는 잔털들이 어떤 제모 레이저의 그 레이저를 에너지를 받다 보면 결국에는 성모, 즉 굵은 털로 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다행이에요. 왜냐면 제거가 힘들었던 그런 연모, 잔털이 남아있다가 제거가 가능한 굵은 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모를 1, 2회 정도 더 해주면 말끔히 제모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애초에 제모가 제대로 안 된 경우인데 제모에 사용하는 레이저의 경우에는 항상 이런 화상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제모는 에너지를 세게 할수록 효과가 좋아지는데 그만큼 부작용의 위험성 그리고 화상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병원, 특히 이런 흔히 말하는 공장형 그런 병원들 있죠. 사람이 에너지를 피부 밝기나 또는 털의 굵기 또는 밀도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아예 화상의 위험성이 없을 만큼 약하게 쏘는 거예요. 대신에 횟수를 막 20회 이렇게 엄청 늘려서 자주자주 받게 하시죠.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제모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모낭 줄기세포는 파괴가 안 되고 계속 털만 주구장창 태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낭 안쪽에 있는 줄기세포는 그대로 있고 털은 자라나오니까 영구 제모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 시술자가 적절한 출력값으로 충분히 치료만 해준다면 3번에서 5번이면 95% 이상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얼굴은 조금 모낭도 많고 재생도 빠르고 막 그래서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화상 위험성도 적고 에너지도 적게 쏘면 덜 아프고 일시적으로라도 제모가 된다고 하시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모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파라독시컬 하이퍼트리커시스 역설적 담호증이라고 해서 약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줄기세포를 자극을 해서 결국에는 털이 더 자라나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털이 더 많아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다른 데서 제모하시다가 털이 더 많아져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성가시는 경우인데 이렇게 여러 번 약하게 치료하다 보면 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털에 멜라닌만 빠져버려요. 결국에는 흰 털이 되는 거예요. 흰머리처럼. 특히 턱수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레이저 안 먹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멜라닌을 타겟팅하는 레이저 제모인데 멜라닌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네는 계속 뽑아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전공이 전연차 시절에 턱수염 제모 해본다고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이제 제가 가지고 놀다가 저도 여기 지금 흰 수염 있어요. 여기 보여 여기 하나 있는 거 있어요. 오늘 안 자르고 왔어요. 원래 항상 뽑는데 그럼 원장님 지금도 요즘에도 레이저 제모 하세요? 저도 원래 수염도 되게 조금 꽤 두껍고 많은 편이고 수염은 셀프 제모 3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다 없어져 갖고 지금 나중에 좀 이렇게 좀 나이 먹으면 수염도 좀 있고 그래야 좀 이렇게 멋있고 그럴 거라고 또 없으니까 또 생각이 들어요. 만약 있을 때는 다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또 약간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예전에는 항상 면도 잘못하면은 여기 모낭염 올라오고 막 상처나고 피나고 그랬는데 그럴 일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 하신 것도 있어요? 이 다리 종아리 했거든요. 허벅지랑. 근데
사실 제가 다리털이 너무 많아서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여름에 반바지도 안 입고 막 그랬거든요. 제모 2번 한 상태인데 현재는 한 80% 이상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여기 다리 보여줄까요? 또 다른 데 해보신 거 없으세요? 또 다른데? 네. 이제 겨 한번 이게 운동을 하니까 웨이트를 하니까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파인 옷들 많이 입잖아요. 헬스할 때 이게 또 수북하니까 조금 나는 괜찮은데 주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 겨드랑이 보고요? 약간 제가 아침에 항상 운동을 가니까 보면은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표정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한 번 했어요. 겨드랑이 끝도 없으세요? 또 어디요?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장님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이 제모를 하면 제모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약간 주의사항? 주의할 점? 일단 간단히 말하면 하얀 피부에 두껍고 까만 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효과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방해 요소가 없는 두꺼운 까만 털들, 이게 제일 효과가 좋고, 만약에 피부가 까만 분들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약한 파워로 레이저를 쏴야 하기 때문에 좀 효과가 떨어지니까 사실 이 부분은 조금은 알고는 계시는 게 좋고, 만약에 본인이 좀 태닝한 상태이거나 여름에 너무 탔어요, 골프를 많이 쳐서 막 탔어, 그러면 일단 제모는 좀 미루시는 게 좋아요. 화상 위험성도 커지고 레이저 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모 레이저를 받으러 오실 때는 쉐이빙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당일날 하시면은 안 되고 한 하루 이틀 전에 하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당일날 쉐이빙을 하시게 되면 육안으로는 안 보일지 몰라도 이게 털만 깎여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피부의 얇은 층도 같이 벗겨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죠. 자극도 심하고, 그리고 또 털 자체를 바짝 깎은 것보다는 털이 살짝 자라나와 있는 게 레이저로 털을 타겟팅하기도 훨씬 더 용이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왁싱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왁싱 자체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털이 뽑혀 나가서 레이저가 타겟팅할 만한 멜라닌이 없기 때문에 제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그 왁싱을 하셨다면 최소 4주에서 6주 이후에 제모를 하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받고 나서는 당일에는 쿨링과 보습 위주로 케어를 해주시고 최소 3주 정도는 강한 햇빛도 이제 색소 침착 예방을 위해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된다면 제모 부위가 노출 부위인 경우 선크림은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모 레이저 주기는 털의 생장 주기를 감안했을 때 최소 4주에서 6주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제모 레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